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이게 온라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구상을 해서 대사도 만들고 그 대사로 간단한 주고받는 낭송 연극도 해볼 참인데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띠딩! 네. 세련되지 못한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혼란이 오셨겠지만 일단 메시지 왔어요. 자, 아까 언뜻 그 본 화면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요 메시지가 나한테 온 건데요. 지금 제가 열어볼 참이에요. 근데 제가 열어보고서 굉장히 밝고 환한 표정을 지을 메시지가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메시지가 나의 표정을 환하고 밝게 만들까요? 그 메시지라고 여겨지는 걸 채팅창에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받으면 아주 밝고 환한 표정을 지으며 그 메시지를 의미할지 채팅창에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친구야, 생각나니? 작년 가을에 우리 함께 관악산 오르며 조금 힘들어도 잘 견뎌보자고 했잖아. 문득 요즘 제일 필요한 말 같아서 힘내자 우리? 뭐 이렇게. 저 사실은 요즘은 격조했지만 그래도 정다운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가 이런 나른하고 뭔가 좀 힘이 빠지는 오후에 이런 메시지가 오면 저는 굉장히 표정이 환해지고 자신이 가장 받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이왕 연극을 하는 김에 내가 받고 싶은 메시지를 연극적 상황에서 좀 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지 얘들아. 제가 이제 다음 장면이에요. 뭐 이 장면이 이렇게 뭐 딱 봐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기도 하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하는 편의상 여기 앉아 있는 분을 A 그리고 서서 뭔가 손가락 표시도 하면서 서 있는 분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 A, B 두 사람이 있고요. 지금 A와 B가 무슨 관계일지 A는 B의 무엇, B는 A의 무엇 뭐 이렇게 표현해서 일단 관계를 좀 추리해 볼까요? 정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A와 B의 관계 있습니다. 아들과 엄마, 부부 말고도 또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관계 있을 것 같은 사람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런데 이제 실제 상황은 A는 아들입니다. B는 엄마입니다. 사실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좀 충분하면 소외의실로 그 아들이랑 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부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인 사람 해서 소회의실로 나눠서 다르게 모든 별로 다른 극을 구성해 볼까 또 볼 수도 있는데 오늘은 다음 활동이 또 예비되어 있어서 일단 아들과 엄마예요. 자, A는 아들, B는 엄마입니다. 그러면은 A는 아들, B는 엄마인 상태고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그냥 기준으로 아들 혹은 엄마를 지정해 드릴게요. 제가 지정을 해드리면 아들이신 분, 엄마이신 분은 이 아들 자리에서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엄마를 바라보면서 할 말이 무엇인지 대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채팅창에 안 남기셔도 되고요. 본인 책상에서 간단하게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간단하니까 기억을 했다가 차례가 되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역할 캐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 아들 역할, B 엄마 역할을 제가 임의로 부여해 드렸고요. 그에 맞는 대사를 만들어서 메모를 하거나 잘 간직하고 계세요.
뭐 게임하다가 들킨 아들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다른 아들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고, 다른 아들이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다른 반에서 다른 학급에서 수업을 해봤더니. 지금 이게 대사를 만들고, 사실은 준비한 대사를 좀 어색하고 뭐가 안 맞아도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해서 일단 주고받고, 줌이라는 이 제한된 상황에서 주고받고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다음 그림으로 좀 이야기가 좀 이어지는, 이야기를 이어가는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 그림에 지금 내가 한다 그랬잖아. 알았다고 막 하는 아저씨래. 아들하고 언제 그거 다 할 거야? 또 학교에서 연락 왔잖아. 이런 엄마들도 등장했고요. 아니 밥을 먹으라고 5번이나 이름을 불렀는데 라고 하니까 과제 때문에 밥 먹을 짬이 없어. 지금은 밥 먹을 때가 아니야. 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이 사진을 잘 유심히 봐주세요. 이 사진에 대해서 다른 설명은 제가 할 수가 없고, 일단 인물의 이름을 지어 보려고 해요. 인물의 이름을 지어야 이 사진에 관해서 이렇게 특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문장이나 대사, 문장도 돼요. 이 그림을, 이 사진을 설명하는 말도 되고, 인물의 이름을 지었으면 누구 대사, 누구 대사, 누구 대사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즉흥 릴레이를 이제 진행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똑같은 매개물을, 똑같은 미디어를 보고 각자 한 문장씩, 2문장씩 말을 해보는데, 사실은 지금 좀 전에 아들과 엄마의 대사는 그냥 따로 의논 없이 따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좀 어색하더라도 그 어색함의 돌발 상황을 좀 즐기고, 그래서 그 내용과 상관없이 입을 트고 생각을 트는 데에 목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 바느질은 한 장의 사진을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를 진짜 이야기처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를 정해드려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인물의 이름을 지어보는 것도 사실은 같이 토론하면서 하면 좋은데, 시간 편의상 인물의 이름은 제가 좀 그냥 임의로 지어볼게요. 이 3명이 있어요. 3명의 나이며 뭐 이런 건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뭐 명확히 밝혀진 거,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건 없어요. 단지 이 사진 자체만을 여러분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그 외의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상상에 의해서 생성되는 창조적인 정보가 되겠습니다. 진진이, 선선이, 미미가 뭐 하고 있는지, 각각은 또 무슨 생각이나 무슨 바램, 뭐 무슨 감정인지 좀 생각을 하고 좀 있다가, 그러니까 사진을 음미하는 시간을 좀 자세히 관찰하면서 음미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순서대로 이름을 호명을 하면 그 순서에 맞춰서 마련한 문장이나 생각해 놓은 대사를 하면 되는데, 첫사람은 그냥 그렇게 자기가 준비한 거 하면 돼요. 문장은 그냥 이 사진이나 이 상태를 설명하는 말, 그리고 대사면은 진진이가 말했습니다. 뭐 선선이가 외쳤습니다. 미미가 부르짖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말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야기 바느질이라 그래서 릴레이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한 사람이 한 것을 받아서 그 상황에 연결되게, 앞 사람의 얘기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얘기가 이 한 장의 사진이 어떤 얘기로 흘러갈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진진이, 선선이, 미미 이름 기억했으면 화면 공유 중지하고 이야기 릴레이 들어갈게요. 진진이, 선선이, 미미가 자매인지 친구인지도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 그냥 이웃인지 또 자매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가 급히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역시 지금 해보니까 오프에서 활발하게 이어가는 것보다는 덜 활발한 게 느껴지기도 하고, 맨 처음에 이렇게 규정을, 맨 첫사람이 이렇게 해놓은 대로 거의 이끌어가는 건 오프나 온라인이나 비슷하네요. 네. 예. 지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모든 화면이 다 켜져 있어서 이 화면 자체가 여러분이 수업을 할 때도 아마 마찬가지지만 화면 자체에 애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이지만 뭔가 이렇게 미래 교육하는 것 같고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내내 수업 내내 반 팀씩 지금 있은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뭐 아쉬운 감이 없지 않은데 마무리로 그래도 마무리로 여러 가지 어설프고 엉성하고 좀 삐끗삐끗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마무리로 오늘 수업, 이 연극 수업, 온라인 연극 수업에 대한 소감을 5글자로 5글자로 표현을 해줘 보시겠습니다. 5글자로 뭐 5글자가 무슨 글자여도 상관이 없겠죠? 5글자로 잠깐만 생각을 하셨다가 이제 동시에 말해볼게요. 손가락 신호로 해주세요. 이렇게부터 해야겠다. 하나, 시작. 눈치 게임처럼 내 소감을 빨리 말해보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볼게요. 저는 반가웠어요. 로 할게요. 반가웠어요. 저는 그 뭐지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수업 3모작 때도 언급을 했고 여기도 거기도 와주신 분들도 계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접촉 예술이고 연극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고 아예 그러니까 이제 연극은 끊어야 돼.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실시간 화상으로 하는 게 최소한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접촉예술 연극을 좀 옮겨올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앞에 워밍업으로 한 그런 것라든지 이런 거는 뭐 줌놀이 실시간 화상 버전에서 하는 지금은 줌이라서 줌놀이라고 치면은 엄청 많고요. 저도 그걸로 배운 바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뭐 구글 미트는 구글 미트 놀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호작용성을 증진시키면서 하는데 요게 하나 좋은 게 지금 조금 더 차시가 충분을 하면 오늘 이야기 씨앗을 해서 오늘은 되게 엉성하죠. 그런데 기록자를 둬서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거기에 살을 붙이고 진짜 진진이랑 선선이랑 미미의 캐릭터를 진짜 만들어서 나중에 그거를 낭독극 형태로 해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등교 수업이나 이런 때 이런 그 캐스팅을 하면서 여기에 진진이 선선이 미미 본인들이 구축해 놓은 캐릭터를 얼굴을 그려서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대사도 여기에다 적어 놓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연극을 진행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화면이 다 켜 있고 자기 차례가 되면 그 가면을 쓰고서 그래도 감정이랑 기복을 살려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진짜 온라인 연극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6학년 2학기는 연극 만들기, 공연 만들기가 아마 과업일 텐데 거기에 좀 주요하게 이게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화면 공유 잠깐 하고 여기 채팅창에다 이 파일을 아예 올린 다음에 수업 바로 마무리할게요. 지금 6분 정도 초과됐는데 조금만 제가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는데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일단은 어, 그 콘텐츠 제공 수업도 마찬가지인데 콘텐츠 제공 수업이건 지금 실시간 화상 수업이건 제가 여러분도 이미 하고 계시던데 저작권 유의사항 그런 거랑 아주 일반적인 거 말고 그 수업에 특화된 준비물이나 이렇게 준비 태도 이런 것들은 좀 예고를 미리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랑 대장님을 찾아라는 안내가 되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사진들을 좀 활용하면 좋은데, 어,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지금 진짜 한반이 아니어서 안정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기록일을 안정했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이 연극 작업이 지금 1시간으로는 당연히 못하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꼭 기록일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의 기록이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록이든 그래서 자기 뭐 다른 창이든 뭐든 적어내는 그리고 어 그리고 사실은 랩업으로 제대로 해보려고 했던 건 소리 오케스트라인데 이게 그냥 합창 혹은 아카펠라 뭐 그 정도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만 공을 들이고 그냥 아카펠라 수업하듯이 뭐 하듯이 이렇게 조금 시간을 주고 또 거기에다 음악적 요소까지 결합하면 진짜 그게 온라인 이 환경에서는 그 대면 수업 때보다 소리 오케스트라 활동은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 실시간 쌍방 너무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할 때 이런 생산적인 예술적 창조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비행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 뭐 할까 하다가 오늘은 맨 처음에 모티브가 되는 이야기, 우리 무슨 얘기로 창작해서 공연해 볼까 얘들아? 라고 할 때 말문이 안 터지고 게다가 온라인 상황이라서 좀 힘들어 하시는 문의를 많이 받아서 그냥 뜬금없는 사진, 하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사진의 씨앗으로 이야기 바느질 활동을 통해서 얘기를 이어가는, 얘기를 시작해보는 단계를 소개해 봤습니다. 혹시 막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들기 기능 활용하셔도 좋고, 손들기 기능 아니시면 진짜 화면으로 손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손대기 기능은 하실 줄 알죠? 네. 별 질문이 없으시고 제가 일단 저기로 옮길게요. 모두 여기에 파일을 내가 올릴 수가 있죠. 내가 파일을 네네 죄송합니다. 지금 보낼게요.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파일 하나가 되게 귀찮잖아요 만들려면. 이건 제공해 드려야 되겠어서 제가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생방송으로 역사 토론도 좀 진행해 보고 이게 워낙 상황이다 보니 1학기 때는 거의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가 2학기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지금 마음으로부터 아직은 거부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극복을 잘 하고 있지 못하는 온라인 경험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한테 막 매끄럽게 다가가지 않았을 건 자명한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온라인이어서 온라인 이 코로나 전국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 그 대근육 소근육을 움직여서 신경과 감각을 정교화해서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게 일단 자명해졌고 그 다음에 그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지금 실제로 교육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뭐 능숙하게 세련되게 다룬다는 것이라기보단 뭔가 다른 데 있지 않나. 사실은 지금 우리 본교에서도 토론을 할까 하다가 약간 지금은 너무 정신없고 힘드셔서들 다 이제 추석 이후로 좀 미룬 상황인데 토론을 해보려고요.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훅 들어온 이 원격 교육.
근데 저는 원격 교육이 코로나 시대라서 들어왔다. 딱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 재난을 대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차선책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그 최선의 미래 교육 모델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시건 어쨌든 향후 몇 년간 더 교사들을 저도 마찬가지고 할 텐데 이 미래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미디어가 호화롭게 포진된 교육이 미래 교육인가? 또 마을이랑 뭐 이렇게 상생하면서 지역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미래 교육인가? 다양한 방법이 나올 텐데 고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렇게 끝까지 계셔주신 분들 특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관내니까 그리고 다 사실은 뵌 분들이라 곧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대면으로 얼굴 맞닥뜨리고 만나서 악수 꼭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꼭 만나요. 오늘 감사합니다.